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중장년층이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될 질환인데요. 겨울철 하면 떠오르는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겨울철 되면은 심혈관 질환, 그치. 그리고 또 뇌출혈, 뇌졸중 같은 그런 뇌혈관 질환이 기본이죠. 그렇지. 잘한다. 맞죠? 맞죠? 그거 없어요? 그거밖에 모르죠. 제가 말씀드릴 질환은요. 이런 심뇌혈관 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씨앗이 되는 질병인데요.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이요? 비만? 겨울에 살찌는 원인이 뭘까요? 떡볶이 많이 먹고 오뎅 국물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찌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군고구마 먹고. 옷이 두꺼워지니까 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펑펑한 거 입으니까 살이 찌죠. 가장 큰 원인은 활동량이 줄어들고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어서 살이 찌는 게 맞고요. 그렇구나.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뭐예요? 바로 겨울잠을 자는 근육 때문입니다. 겨울잠이에요? 겨울잠? 우리가 곰도 아닌데 갑자기 겨울잠 얘기가 나오시네요. 개구리도 아니고. 근데 동물처럼 겨울잠을 자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근육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그 기능이 펑션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관 질환도 많이 발생하지만 사실은 근육도 수축하게 되거든요. 추운 데 가면은 되게 움츠려들고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움직이게 되죠. 안 움직이게 되니까 근육은 더 줄어들게 되고 실제 근육 양도 줄고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근육이 하는 일이 우리 몸에서 열량을 태워서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데 결국은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지방이 판을 치겠죠. 아, 악순환이구나. 근육 사이에 기름이 끼게 되면 지방이 끼게 되면 여러 가지 장기 기능도 떨어지고 실제 더 살이 찔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따뜻한 날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추운 음의 기운이 많은 겨울철에 더 살이 잘 찐다고 보는데요. 양의 기운은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몸에 열을 내주고 대사량을 높여줍니다. 반대로 음의 기운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응축시켜서 몸 안에 저장을 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겨울철은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살이 찐다는 걸 알게 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또 다른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겨울잠을 자고 있는 근육을 깨워야겠죠. 깨워야죠. 특히 추운 곳에서 날개뼈를 열어라. 날개뼈를 열어라. 날개뼈를 열어라? 제가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45도 정도로 벌린 다음에 진짜 날개짓을 하듯이 손바닥을 위로 하고요. 이 견갑골, 날개뼈를 최대한 뒤로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흉곽을 열어줘서 가슴뼈도 시원해지고요. 시원해. 시원해. 이렇게 날개를 최대한 접었다가 다시 펴주시고 다시 펴주시고 뒤로. 시원해. 근데 선생님 갑자기 쥐가 날라 그러는데 등에서 이렇게 하니까 쥐가 날라 그러는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안 움직이는 부위다 보니까 수시로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잠자는 근육이 많다는 얘기죠. 진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시원하고 요새 좀 배가 나오고 그랬는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 겨울철에 중장년층을 위협하는 질환은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얘기해 주세요. 중장년층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겨울철 질환 비만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질병은요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아니 골다공증은 뼈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비만과 연결고리다. 야,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제 비만 중에서 가장 나쁜 비만이 뭐죠? 복부 비만. 그렇죠. 맞아.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 1,694명 그 건강 진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이 실제 골밀도가 떨어져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만병의 근원이 살이 찌는 거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를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골다공증이 특히 겨울 질환인 이유는 뭘까요? 겨울에는 우리가 일조량이 떨어지죠. 우리가 외출도 아무래도 감소를 하다 보니까 비타민 D 결핍에 걸리기 쉽고요. 비타민 D 결핍에 걸리기 쉽고요. 비타민 D는 사실 여러 대사와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비만과 골다공증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겨울철 골다공증을 겨울 질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제 낙상 사고가 무려 약 2만 건이나 되는데요.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당뇨병보다 건강 수명을 더 단축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때문에 겨울철 골다공증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네. 그런 이유가 있네. 저희 어머님도 늘 매일 산에 다니세요. 진짜. 네, 골다공증 진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그냥 걱정만 하시지 그냥 그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를 파괴하는 파고세포가 활발해지고 뼈를 만들어주는 생성해주는 조골세포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여성분들이라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원인이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잘 걸리는 거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잘 걸리는 거죠. 맞아. 실제로 이 골다공증 환자의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 환자가 전체 환자의 94%를 차지하고 94%요? 네. 그럼 거의 다 여성 질환이에요. 예, 남성 환자보다 약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한 이 97%가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이라는 질환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막 발목이 아프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아니요, 거예요? 그런 증상은 골다공증 증상이 아니고요. 골다공증은요, 실제 부러져야 알아요. 진짜. 증상이 그만큼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방적으로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골다공증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사망까지 이를 수 있고요. 최근 연구 결과에는 치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치매까지. 결국은 뭐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아니면 살짝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활동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누워만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많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뼈는 뭐 더 약해지겠죠. 근육도 완전히 사라져. 예, 안 움직이니까 혈액순환도 제대로 되지 않고 뼈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특히 이제 뇌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미국 여성 65세 이상 여성 8,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치매 위험이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 이 골다공증이 우리 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환인 것 같고 사실 이 뭐든지 그러잖아요. 뼈대가 있어야 된다. 이 뼈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네요.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이거를 판소리를 한번 읊어주세요. 아이고 뼈 내 뼈. 내 뼈. 뭔지 알겠다. 야.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이 겨울철 조심해야 될 질병으로 비만과 골다공증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게 사실 예방법 보면 굉장히 쉬워요. 별게 없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햇빛 쬐면서 운동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경원 선생님이셨습니다.